네, 인터페이스 구현. 뭐 과목명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인터페이스, 인터, 접하는, 면, 페이스가 얼굴인데 면이라는 한자로 했을 땐 면이죠, 면.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계면, 뭐 우리 옛날에는 계면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대요. 근데 요즘 뭐 계면 활성자라는 그런 한자어가 저기 무슨 약품 같은 데서 쓰이고 있죠. 우리 그 뭐지 그 설거지 할 때 그런 게 계면 활성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때를 싸주는 어떤 성분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접하는 면이다. 즉 어떤 특정 장소가 있는 거야. 공간이라는 게 있고요. 공간에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우리도 지금 공간에서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공간 플러스 시간에서 시공간이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공간이라는 거. 그래서 공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터페이스예요.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수단과 방법. 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인터페이스다. 그 얘기입니다. 인터페이스. 근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터페이스라는 건요. 사람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나건 교수가 볼펜 가지고 돌리는 볼펜 가지고 그냥 설명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요. 우리 사람한테는 어떤 도구라는 게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거죠. 그 정보 IT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예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저쪽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보라고 한다면 좀 다른 얘기로 한다면 그 자판기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할머니가 자판기를 이용 안 해보시는 할머니이신 것 같았어요. 돈을 딱 넣으셨어요. 그래놓고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래서 막 이러고 있길래 이제 나도 자판기를 이용하러 갔다가 할머니가 계속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돈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돈 넣었는데 안 나와 이래요. 그래서 여기 불 켜졌죠? 불 켜진 메뉴 중에 뭐 드시려고요? 했더니 무슨 차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눌러서 했더니 나와가지고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죠.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거잖아. 그 인터페이스에도 절차하고 방법이 있고 넘겨줄 데이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야 돼. 그럼 데이터가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서 선택이라는 값을 또 보내야 돼. 이걸 먹을게 하고 탁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야 되는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함수에서 값을 받는데 하나만 받을 수도 있고 두 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받을 수 있죠. 함수에서 값을 받는 건 그런 의미예요. 돈과 선택 번호, 신호를 다 받아야지 자판기에 그 어떤 그 음료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결정해야 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두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들이 서로 약속을 해야 돼요. 나 너희 시스템 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무슨 정보 같은 거 가져오는 거를 위젯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날씨 위젯. 여러분들 그럼 날씨 정보 여기 폰에서도 어플리케이션에서 날씨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저 여기 강동구 여기 오니까 강동구 여기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열면 여는 순간 강동구가 지금 29도, 최고 33도 뭐 이런 정보 지금 현재 날씨 같은 게 쭉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게 인터페이스예요. 얘가 어떻게 날씨를 알겠어? 기상청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온 거죠 데이터. 그래서 여기다 뿌리는 거죠. 이게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할 수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웹 서비스라는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교과고요. 자, 그러면 EAI 구축 유형이라고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를 소리가 써 있는데 한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 컨트롤 F 컨트롤 V. 자, EAI. 자, EAI. 여기서 EAI 뭐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인터페이스, 개발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 응용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외부 및 내부 모듈 간의 연계. 그러니까 모듈 간의 연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쪽 함수에서 이쪽 시스템의 펑션, 함수에서 저쪽 시스템의 펑션을
호출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인터페이스라는 건 어떤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주고받는 규칙. 그래서 그 규칙에 맞아야 되는데 이걸 연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이냐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검색한 게 EAI라는 건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그렇죠. 시스템 인터페이스, 즉 두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모듈을 연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EAI하고 ESB. 말만 줄이면 너무 줄인 말이 많잖아. 이게 무슨 분야에 가면 다른 말이야. 근데 이 분야에 오면 이 말이야.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시스템에서 쓰는 여기 인터페이스계에서 쓰는 EAI는 바로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은요 뭐 쌓아 올릴 걸 얘기해요. 인테그레이션. 네, 쌓아 올려서 통합되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통합에 의한 엔터프라이즈한 어플리케이션 통합 방식이고요. ESB는 엔터프라이즈한 이 전체 엔터프라이즈라는 건 전사적이라는 뜻이에요. 전사.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된 시스템으로 한꺼번에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거를 전사라고 해요. 전사.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그래서 버스는 사람 태우고 다니죠. 전송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를 전송하는 방식을 네, ESB 방식이라고 하죠. 그 중에 EAI 방식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의 개념은 뭐냐? 여기 설명이 그래도 잘 나와 있어요. 기업에서 어디서 하겠어요? 뭐 가게에서 하겠어요? 가게에서. 뭐 PC방에서 아니겠지. 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로 다른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보 전달, 연계, 서로 이렇게 연계한다는 건 뭔지 아시겠죠? 엮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더하기 2를 했어. 이런 거, 이런 게 연계죠. 그 다음에 통합,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다. 이게 솔루션이래요. 솔루션이 뭐라고 했어요? 어제 제가 솔루션 얘기했는데 솔루션은 뭐예요? 이게 그 솔루션이 답이잖아, 답.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원하는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 거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 게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EAI를 사용함으로써 EAI, 이거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을 계속 줄여서 EAI라고 부르는 거예요. EAI. 사용함으로써 각 비즈니스 간의 통합 및 연계성을 증대시켜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각 시스템 간의 확장성하고 확정성은 완전 다른 얘기인데. 네. 얘가 정확하게 가끔 잘못 번역되는 오타가 여기 있더라고요. 네. 확정성이 맞다면 시스템 간의 어떤 데이터를 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확장성이란 거 말 그대로 더 다른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확장성이죠. 그래서 효율성 및 확정성이라고 봅시다. 네. 이게 확장성일지 확정성일지는 잘못 번역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EAI 구축 유형 요걸 봐야 돼. 요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네 가지. 자, 피어 투 피어는요. 여러분 포인트 피어 투 피어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그거죠. 포인트. 즉 그 각 지점 간에 미들웨어는 중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중간 그 소프트웨어를 미들웨어라고 해요. 미들웨어를 두지 않고 직접 애플리케이션 간에 바로 소통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의 포인트 방식이고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 있는데 단일 접점이 하나 있어서 중간에 허브 연결해주는 애가 하나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접점에서 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적 방식이에요. 가운데서 처리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 전송을 보장한다. 가운데서 다 관장해주니까. 그리고 메시지 버스 방식, ESB 방식인데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들웨어가 있어가지고요. 미들웨어를 통해서 이렇게 버스가 다니면서 사람을 내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 체계를 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는데 그룹 내에 지금 이 두 가지 방식을 비슷하게 만든 거죠. 네, 이 두 가지 방식.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그룹 간의 메시징 방식으로 이렇게 자기네들 그룹별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메시징으로 버스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줘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코딩하기 전에는 사실 확 와닿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정도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하기 전까지는 어려운데 어렵지. 기술적인 내용은 원래 구체화돼서 막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경우가 많아요. 네. 어쨌든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뭘 두고 안 두고 하는 차이도 있고 전송하는 방식이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한번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표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 개념. 인터페이스 데이터라는 게 뭘까요? 인터페이스 데이터, 아까 제가 그 자판기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넣고 선택을 하는 신호를 보내야만 내가 원하는 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이터를 보낼 건지 정해야 돼. 그걸 정해야 돼. 그래서 정해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이란 인터페이스를 위해 인터페이스가 되어야 할 범위의 데이터들의 형식과 표준을 정의하는 것이니까 아무 데이터나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그 함수를 인터페이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함수를 호출해. 그럼 함수를 호출할 때 숫자를 보내서 처리하게끔 해놨는데 내가 숫자를 안 보내고 어떤 문자를 보냈다 생각해 보십시오. 1, 2, 3, 4, 5, 6 이런 숫자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뭐 A, B, C, D를 보냈어. 에러 나겠죠? 처리가 안 된다고요. 그런 약속을 정해서 표준을 딱 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인터페이스 해놨으니까 네가 어떤 값만 보내면 결과를 너한테 돌려줄게 라는 거예요. 사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그 택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택배하시는 줄 아세요? 그분들 움직이는 저거잖아. 그 거의 컴퓨터를 갖고 다니시잖아요. 폰이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면서 어디에 어떤 그 뭐 배달 같은 것들도 확 실시간으로 떠가지고 그 사람 정보를 정확히 또 길까지 다 찾아가지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그거 보고 계속 배달하시고 중간에 또 자기가 캐치해가지고 막 그 배달 건수 자기가 가져간다면서요. 먼저 제가 배달하겠습니다. 딱 하면은 그 사람한테 넘어가가지고 배달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인터페이스가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내면은 그게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그 배달 시스템도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시스템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터페이스에 전달하는 그 데이터들을 정의해 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데이터 통신을 통한 인터페이스고요. 데이터 통신. 우리는 데이터 통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통신을 통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3번에서 5번, 6번에서 8번까지 문제를 여기서 대부분 다 냈어요. 여기에서 다 나와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타이슨은 아세요? 타이슨? 핵주먹 타이슨. 본트난 사람이잖아요. 제이슨은 아세요? 제이슨을 줄여서 이슨이라고 부르던데 그 이슨은 다른 분이죠. TV에 나오시는 제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있겠는요. 근데 그분 말고 제이슨은요. 이 자바스크립트로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형식이 제이슨 형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제이슨 파일 여기서 본 적이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우리 이 파일 있죠? 여기에서 제가 F1에서 설정 파일 이 설정 파일 보시면 여기 제이슨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기본 설정 파일 열기 제이슨 프레퍼런스 이렇게 열면은 안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무슨 형식이에요? 딱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형식이 무슨 형식인지 알 수 있어요. 중괄호 돼 있고 어떤 값 하나 써 있고 콜론 써 있고 여기 뒤에 뭐 값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는 콤마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복잡하게 여러 개로 써 있긴 하지만 속성 콜론 값 콤마 속성 콜론 값 콤마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런 데이터들로 제이슨이라는 데이터를 객체 형식으로 써요. 이 데이터 형식은 객체예요, 지금. 객체 형식으로 쓰는 데이터가 바로 제이슨. 이게 확장자가 제이슨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셋업할 때도 많이 쓰고요. 데이터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많이 써요. 제이슨.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제이슨을 써봤냐? 이 데이터에 관련된 건데 우리 데이터에 관련된 건 W3 스쿨스의 튜토리얼에 여기 보면은 자바스크립트에 보면 우리 기본 자바스크립트 jQuery까지 썼죠. 뒤에 보면 응용 자바스크립트들이 쭉 나왔거든요. 리액트를 써봤냐? 회사 면접 갔더니 시립할 때 내가 많이 물어보는 거. 리액트 해봤니? 아니요. 시립이 뭘 해봐요? 앵귤러 제이스. 원래 처음 들어봐요. 앵귤러 제이스가 뭐예요? 뭐 앵글 짜는 건가요? 몰라요 다. 에이젝스? 우리 에이젝스는 할 거예요. 에이젝스는 데이터 인터페이스 비동기 통신 할 거예요. 이거는. 제이슨 있죠. 중요한 애들만 나와요. 여기는요. 최신 기술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이슨. 이 중요하지 않으면 여기 안 나와요. 이거. 네, 제이슨은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제이슨은 약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을 말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저장 및 전송을 위한 텍스트 형식. 즉 텍스트니까 가벼워요. 텍스트는 가볍고요. 그 다음에 변환하기가 편해요. 네, 그래서 제이슨, 옛날에 제이슨보다 XML을 더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제이슨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쓴다고요. 속성 콜론과 포마, 속성 콜론과 이게 이 객체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그 데이터 전송 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이슨을 우리도 모르게 쓰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쓰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럼 제이슨 뭐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도 지금 설정 파일도 다 그렇게 생겼다는 것도 확인해보고 W3 스쿨스에서도 중요하니까 그걸 별도의 주제로 담고 있는데 뭐냐 이게? 제이슨은 뭐냐면요. 속성값 쌍으로 속성값 어떤 속성의 값을 매칭시키는 거죠. 데이터 오브젝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이에요. 이걸로 하자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하자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AJAX, 비동기,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앤 XML. AJAX에서 많이 사용되고 XML을 대체하는 주요 데이터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엔 XML을 정말 많이 썼었어요. 지금은 제이슨이에요, 대세가. 그리고 제이슨에서 쓰는 이 형식은요, 뭐 숫자도 쓸 수 있고요, 문자열도 쓸 수 있고요. 숫자는 진짜 숫자로 된 거고, 문자열은 다운표로 싼 거고요. 알고 있죠? 배열은 대괄호로 이렇게 했는데, 대괄호 안에 숫자, 대괄호 안에, 대괄호는 중괄호 또 썼네? 속성 콜론가? 아, 대괄호 안에 객체도 쓸 수 있어요. 대괄호 안에, 즉, 배열 안에 배열 또 썼네. 배열 안에 배열도 있어요. 데이터가 3개 있는데, 숫자 데이터, 객체 데이터, 배열 데이터를 배열이 담고 있어요. 다양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 묶음 형식으로 보낸 것 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이게 객체죠. 중괄호 안에 잘 보세요. 속성 콜론, 좀 더 크게. 속성 콜론값, 속성 콜론값, 속성 콜론값. 이게 기본 객체죠. 여러분들 내가 객체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객체에 대해서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좀 가까워졌을 거야. 내가 계속 객체 해가지고 데이터 담아서 옮기는 거야. 네,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객체로 가면 뭐가 편해요? 배열은 주소가 0, 1, 2, 3, 4니까 기계적이야. 그래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돼 반드시. 근데 객체는 그렇지 않다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형식들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게 제이슨 자료형입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사용예. 제이슨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름은 홍길동, 나이는 38세, 성별은 남자,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특기는 프로그래밍 영어, 가족관계는 아내 전지현, 딸 뭐 장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회사는 강남구 논현동. 이 데이터가 쫙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읽는 순간 이해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정보인데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거를 물론 여기 값만 해가지고 저기 배열에다 담으면 뭐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있겠지. 이게 무슨 데이터겠구나. 경기도 용인시니까 이게 주소겠구나. 근데 회사 주소인지 집 주소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여기는 주소는 이건 집 주소일 거고 회사가 따로 있으니까 이건 회사 주소고 이거 집 주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바로 JSON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 하나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프로그래밍 생활 막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하면서 그때 당시 대유행이 XML 공부하는 거였어요. XML. 지금은 XML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XML 해보셨어요?
XML로 만들어진 건 지금 하고 있잖아요. XML 형식으로 만든 게 HTML이라고 그랬죠? 네, 큰 집이 XML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여기 그 W3 스쿨스에 가서 튜토리얼을 보면요. 자바스크립트에 여기 자바스크립트 말고 여기 보면은요. XML 배우기가 따로 있어요. XML 배우기가. XML.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XML 튜토리얼이 아예 따로 있어요. 따로. XML 파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XML로 확장형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데이터형을.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XML 이렇게 선언해요. 물음표. 이 뭐야? 물음표. 물어봐. XML이야. 버전이 어떻게 돼? 1.0이야. 인코딩은 뭘로 할 건데? 안 깨지게 해야지. UTF-8로 할 거야. 물은 거 다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첫 번째 줄을 써주고 이렇게 루트를 하나를 만들고 우리가 HTML도 루트가 하나죠. 최고 분모가 하나라고요. HTML 안에 헤드, 바디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이게 두 개 나오면 그거 오류예요. 이 최고 부모는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최고 부모 하나고요. 그 밑에 이렇게 싸고 있는 애가 여러 개 나오고 그 안에 또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XML이에요, 여러분. XML은 뭘로 알 수 있다? 선언부로 알 수 있고요. 저장된 파일의 확장자로 알 수 있어요. 이걸 저장할 때 뭘로 저장해요? 어쩌구 .xml 그게 XML 파일이에요. 어쩌구 .html 이렇게 쓰면은 HTML 파일이잖아요. 이게 XML 파일이고 그 XML 파일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선언부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DB에 넣기도 하고요. 이런 걸 체계를 잡아가지고 DB에 넣기도 하고 그래요.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이걸 XML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공부하는 게 대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참 이거 XML 만들기 이런 거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XML 만들어 놓고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저기 디자인을 바꾸는 것도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보기 좋게 HTML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막 옛날에 코딩하고 했던 거 생각나네. 근데 요즘은 뭐 별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XSLT. 여기 있네. XSLT. 추억이 뽀록뽀록 올라오네. 이런 거 했었어요. HTML하고 XML하고 엮어주는 거예요. XML의 데이터를 HTML로 이렇게 HTML, 바디, HT 이런 거 막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걸로 매칭시켜서 루트에서 매치시켜가지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해당되는 영역에 XSL, 밸류, 타이틀이라는 거 뭘 뿌려가지고 데이터가 뿌려지는 거예요. 여기. XML하고 엮어가지고. 이런 기술들도 코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런 코딩 기술은 아직 그대로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네, 그런 기술인데 여러분들은 뭐 지금 XML에 대한 소개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ML 언어가 가지는 특징 같은 것들은 뭐 유니코드 문자로 XML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파서가 있다. 해석해주는 애가 있다. 마크업 내용들이 있다. 엘러먼트가 있다. 그래서 엘러먼트는 이거죠. 요소. 즉 우리가 HTML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꺽쇠로 싸고 안에 자식 요소가 있고 그 안에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속성도 쓸 수 있죠. 어트리뷰트가 속성이죠. 어트리뷰트.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꺽쇠 안에 있는 안에 속성. 어트리뷰트가 그 내용의 속성도 값을 세팅할 수 있죠. 이렇게. 넘버는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XML 선언은 뭐다? 이걸 잘 알아두세요. 꺽쇠 물음표 물어봐. XML이 뭐야? 버전이 1.0이야. 인코딩은 UTF-8이야. 물음 다 끝났어? 응. 이렇게 끝난다고. 요거 잘 알아두세요. 제가 그렇게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잘 기억나라고. 네, 그래서 XML 형식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네. 아까 봤던 문제 아니에요, 이거. 자,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관련된 문제들이 6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다 됐어요. 9번 송신 측에서 인터페이스 객체를 송신 시 예외 처리하는 방법. 이게 뭘까요? 뭐가 중요하길래 내가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했을까요? 검색하시면요.
AJAX 방식을 사용하여 비동기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제이슨 객체를 전달하므로 AJAX 방식의 예외 처리 방식에 따라 제이슨 객체 인터페이스 송수신 시 구현한다 말이 돼 있고요. 송신 측에서 보내는 측에서 인터페이스 객체를 송신 시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석세스와 페일로 처리한다. 이걸 우리가 코딩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제이슨을 받아서 할 건 아닌데 AJAX 달러 AJAX 이게 달러 썼으니까 이거 뭐예요? jQuery에서 제공하는 AJAX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jQuery 처리하기가 HTML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처리하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jQuery는 쉬워요. 훨씬. 이거 하나만 쓰면 끝나요. 원래 작성 폼이 더 많은데 복잡한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타입이 포스트 방식이니 데이터 타입은 제이슨이니 그래서 제이슨 파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제이슨 어쩌고 그래서 성공했으면은 if문 만약에 이거냐 그리고 실패했으면 에러 처리 펑션 에러시 얼럿 창을 하나 띄워줘라 에러 메시지 띄워줘라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해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이쪽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송신 보내는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해요. 요거를 코딩할 거예요.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걸 할 거예요. 그냥 이것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찍어보면서 나오는 거 확인해 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어쨌든 AJAX가 바로 우리가 쓸 그 방식이니까 요걸로 데이터 처리하는 송신 측에서 인터페이스 객체 송신 시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도 다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자, 제가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음성인지 양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검사만 받고 컷질러서 아파 이러가지고 여기 있었는데 음성이래. 양성은 여기 나와 있을 수가 없어 제가 지금. 음성인데 이걸 알려주더라고. 그쪽에서 나랑 인터페이스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이렇게 해서 줬어. 내 몸에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 그 사람들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나한테 내 폰번호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로 인터페이스를 해서 결과를 나한테 리턴해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터페이스 통치를 하면요. 보내는 쪽에서 나한테 나는 이 결과를 받고 싶어 해서 나 그 코로나 검사했는데 뭐야 양성이야 음성이야 그러면 얘가 검사해가지고 결과를 음성이야 결과 봤더니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죠. 이 알려주는 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여기에 석세스 했을 때 처리하는 거 에러 났을 때 처리하는 게 이렇게 함수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있다는 거는 이 결과를 돌려받게끔 내부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의 인터페이스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DB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DB도 만져볼 거예요. DB 깔고 DB하고 통신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 가시잖아요.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만 하고 나 백엔드 DB는 만지는 사람이 아닌데요. 해가지고 뭐 뭐로시 하고 있으면은요. 백엔드 개발자랑 얘기할 때 굉장히 답답해요. 백엔드 개발자가요.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백엔드에서 하는 말도 그냥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거요? 예, 알았어요. 그 데이터 내가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던져드리면 이렇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DB에서 뭘 가져와서 이렇게 뿌린다 그러면은 뿌린다. 데이터 그 DB한테 쿼리 날려가지고 가져온다는 얘기구나.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해볼 거라고. 우리가 여기 저기 일정에 적혀 있잖아. 제가 요 끝나기 전주에 PHP SQL을 시작을 할 거예요. 끝나기 전주에. 여기 마지막에 통합 구현하고 UI 테스트 있는 주 있죠? 5일, 3일. 요 주에 제가 시작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거에 그 여러분들 1차 포프를 했던 2차 포프를 했던 거기다가 그 게시판도 하나 붙일 거예요. 게시판도 꼭 붙여봅시다. 목표를 합시다. 그리고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을 만들어서 제가 일단 마이 아이템에다 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거에다 카피를 해서 붙여도 좋으니까 카피해서라도 붙이세요. 붙여서
돌아가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백엔드 개발자들이 개발한 소스를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가져와서 앞에다가 디자인 뿌리고 그리고 이 밸리데이션 하는 자바스크립트 짜고 이런 건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엔드랑 어떻게 엮여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관계성을 아셔야 돼요. 백엔드 작업은 저 코딩은 제가 저기를 하지만 그거가 나랑 이렇게 굉장히 살에 맞닿아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코드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코드를 내가 호출하게 하라는 얘기야. 내가 만든 코드를 네가 호출해. 그러면은 DB가 응답해서 답을 줄 거야 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럼 나는 그 사람 만든 코드를 그 페이지를 호출을 해요. 그럼 그 사람 페이지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호출해야 돼. 그게 인터페이스예요.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코딩하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제 코딩하기 상당히 힘든 거죠. 네. 백엔드 개발자가 아니라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개발자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3주, 24주 차에 우리가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을 실제로 붙여보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예고와 함께. 그래서 DB는 뭐냐? 여기 아까 검색 하나 했지? 마지막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데이터베이스에서도요, 그 비밀번호 같은 거 암호화 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암호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암호화는 기밀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DB에 이렇게 쳐가지고 비밀번호를 쳤는데 여기서도 비밀번호 치면 비밀번호가 화면에 보여요? 땡땡땡땡 찍죠? 그런데 그거를 전송할 때 암호화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보낼 때도 암호화를 해요. 근데 암호화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친 그 문자가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거를 개발자 측에서 캐치를 할 수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이 사람이 비밀번호를 치고 있는데 이 사람 화면에서 안 보이는데 백단에서 전송할 때 보이게 해가지고 보낼 수 있다고요. 자기가 암호화 안 하고 보내요. 그거 이제 법적으로 만약에 암호화 안 했으면 전부 다 걸려요. 그 시스템은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암호화를 또 한번 해요. 그래서 DB의 암호화 알고리즘 형식이 이렇게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비대칭키 알고리즘 이런 건 이제 상세한 내용이 더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더 얘기해도 이해가 잘 안 돼 사실은. 내가 그 키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해시 알고리즘, 비대칭키 알고리즘 이렇게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어쨌든 암호화를 한다 DB가 그 얘기입니다. 뽑으면 또 복호화를 해요. 암호 나올 때 복호를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넣으면요 아무도 못 풀게 만들어요. 다만 알고리즘 로직으로 확인만 해요. 이 사람이 비밀번호 쳤는데 전에 쓴 비밀번호가 암호화가 돼서 들어가 있는데 이 암호화된 거랑 얘를 암호화한 거랑 얘가 로직이 맞는지만 확인해요. 그래서 똑같은 로직이야. 그러면은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비밀번호 확인하고. 그것도 해볼 겁니다. 네, 여튼 여기까지 우리가 내일 키워드 체크를 했습니다. 요런 내용으로 내일 필기 아침에 1교시 평가를 하겠습니다. 키워드 체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